아, 나대지 마시고 언니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요할 것도 모르면서. 법이 예 혜원이의 발작 버튼입니다. 진짜 해명을 해본데 이거는 이거 혹시 아까 영상 중간에 끊긴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채널 이름이 확인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확인 가능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 제 데스크 쪽에 차고 있는 저 마이크 같은 거 보여요. 이거 총입니다. 수위탄.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 아직도 꺾여 있는데. 괜찮아. 아니야, 형 만지지 마. 라우리 형 만지지 마. 자, 전사 한번 보자. 전사. 자,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의 염기 배열에 의해서 mRNA의 염기 배열이 결정되는 과정을 바로 전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걸 갖고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가 원본인데 그 원본을 카피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전사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카피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카피해요. 거꾸로. 그럼 거꾸로 카피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일단 이 전사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mRNA는 원래 있던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게 아니라 DNA 염기 배열을 보고서 그걸 갖고 만든 것이 바로 메신저 RNA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자. 자, DNA가 이렇게 있다, 진짜. 나대지 마시고, 언니. 자, DNA가 이렇게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 수업을 딴 사람이 본다면 어떨까? 이 영상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저기 검은 고양이 네로 막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좀 겁나긴 합니다. 좀 겁나긴 해요. 예.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어머님 보시면은, 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희 식사하면서 같이 봤는데. 배가 터졌어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온 식구가 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겠네요. 웃으면서, 그쵸? 예. 그때도 그 북중미 월드컵이 나왔었죠. 저애는 왜 이러네요. 누구지? 저번 주에 북경이 월드컵 이게 저번 주에 나왔어요. 몰라요?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북한 중인지 몰라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면 혜원이는 글로벌 스타네. 그렇죠? 예. 얼굴 몰라도 다 알겠다. 니네만에 혜원이가 누구냐 이렇게 알겠지. 그냥 북중미 하면 제가 생각이 자, 보자. 자, 봅시다. Everybody attention please. 어우, 영어가 좀 되네. 왜 웃지? 저거 왜 웃지? 영어를 내가 영어로 말하는데. 이거 뭐라 그 중국 기장님이 지난번에 중국 항공사 탔을 때 나오는 그 반응. Everybody attention please. 자, 여기에 DNA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든 정보가 되어있다. 진짜? 그럼 요 부분을 바로 뭐라 불러? 유전자라 불러요. 요 부분을 유전자라고 칩시다. 그럼 요 부분을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여기 DNA가 서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 이것이 어떻게 될까? 풀어줘야 돼요. 쭉 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과정 우리가 안 배워요. 아무튼 이게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져서 이게 풀어지는데 그냥 한쪽만 보자. 자,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쭉 풀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여기가 염기가 A, G, T, G, A, G, T, A. 그럼 또 애들이 GTA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러겠지. 넌 GTA 해봤지? 그렇죠, 예준이? 해봤지? 효성이는 알 거고 GTA가 뭔 게임이지. 다 모르고. 무조건 해봤어요. 해볼 것 같아. 자, 그 게임이 너무 해로워. 막 자동차로 막 사람 막 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야겠어요. 자, 요게 이제 DNA 염기별이야. 그러면 여기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 풀어져 있겠지. 이렇게 풀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쪽은 우리가 필요 없고 여기에 염기가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하는 RNA 염기를 갖다 붙여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RNA 염기를 붙여주는데 얘가 A잖아. 그럼 여기다 뭘 갖다 붙일까?
T? RNA는 T 대신에 뭘 갖고 있어? U를 갖고 있단 말이야. U. 여기는 C. 여기는 A. 여기는 A. 여기는 C. 여기는 U. 여기는 C. 여기는 A. 여기는 U를 갖게 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RNA 염기배로 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DNA고 새로 만든 건 뭐야? RNA야. 그러면 얘가 U, C, A, A, C, U, C, A, U로 된 것은 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DNA 염기 배열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으로 거꾸로 카피했잖아. 이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이 과정을 바로 전사라 부르고 요때 생성된 RNA를 메신저 RNA라 그래서 얘를 mRNA라 불러요. mRNA를 불러. mRNA. 그래서 카피하는 거야. 카피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얘가 툭툭툭툭 끊어져요. 다시. 끊어져서 얘가 다시 합체 도킹해서 원래대로 다시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띄어져요. 띄어진 다음에 공장으로 뛰어가는 거야. RNA가 이동합니다. U, C, A, C, U, A, U. 맞지? 뭐가 하나 빠졌는데? C가 하나 빠졌잖아. C, A, U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요거 RNA를 뭐라 불러? mRNA를 불러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가 리보솜으로 이동해요. 리보솜으로 이동해서 이 정보를 읽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염기 배열이 도대체 어떤 아미노산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정보를 번역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아미노산 갖다 붙고 갖다 붙여줄 거야. 그 과정을 바로 리보솜에서 진행되는 번역 과정이라 불러요. 그런데 번역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를 번역을 설명하려면 앞에 좀 더 설명을 좀 더 붙여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건 뒤에 가서 완성시킬 거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자. 아정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니? 아, 씹혔습니다. 예. 승호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야?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야? 예, 20종류입니다. 20종류.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야. 아, 펜이 왜 좀 더 이렇게 회원스럽지? 다? 해원이 은혜가 많다는 뜻이라는데요. 예? 해원이 은혜스럽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얘 입으로 그러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야 이름 한자가 은혜로울 해 그건 뭔지예요. 은혜 그거. 나대지 마시고요. 진짜요? 애들 웃는 이유를 모르겠네. 애들 웃네. 뒤에 있는 애 봐봐. 빵 터졌어 지금. 효성이 지금 터졌어. 그럼 내 이름은 어떡하라고 막 이런 거죠. 나는 효성이 지읒해서 나는 그 이름이 효성이야 막 이런 거죠. 자, 20여 종이 있는데 요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염기 배열을 가지고서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 있는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무슨 아미노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염기 배열을 가지고서 거기다 정보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약간 수학적인 문제가 들어가거든. 수학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애들이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물론 포기하는 애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염기 배열을 갖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표현해야 되는데 염기는 모두 몇 종류가 있어? 4종류잖아. 그렇죠? DNA 염기 배열은 4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보자. 만약에 DNA 염기 한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아미노산을 표현한다면 AA가 아미노 애시드 그래서 그냥 아미노산의 약자입니다. 한 개의 아미노산을 표현한다면 모두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잘 들어. 이거 수학이야. 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큰 기대 걸지는 않습니다. 큰 기대 걸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여러분이 수학 실력이 별로 이렇게
기대를 가질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번에 혜원이한테 야, 0 나누기 0이 뭐니? 그랬더니 그러는 걸 보고서 내가 수학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얘가 수학을 좀 배웠는데 그래서 혜원이한테 야, 혜원아 미분이 뭐니? 그랬더니 미세하게 분해하는 게 미분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수학에 대한 이게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 보자. 예, 자, 보자. 자, 혜원이 앞발 내리시고요. 자, 만약에 염기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모두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표현 가능할까? 염기 한 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수 있다면 네.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20개. 왜 20개야? 염기의 종류 몇 종류밖에 없어. 여기 하나당 하나. 그러니까 A는 류신, 뭐 T는 뭐 발린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면 모두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4종류잖아. 뭔 뜻인지 이해 안 돼요? 저는 하나가 몇 개를. 나대지 마시고요. 네가 혜원이는 아니잖아. 예, 오늘 네, 이해했는데요. 오늘따라 오늘도 다시 봐야겠네요. 저녁 먹으면. 근데 너 집 앞에 틀면 안 돼. 풀어도 돼요? 아니 집에 틀면 안 돼. 집에 틀면 안 돼. 그러면은 왜 틀면 안 돼? 확인과 들어가지고. 나대지 마시고요. 자, 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학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4종류의 염기밖에 지정할 수 없어요. 아미노산 종류 몇 종류야? 20종류거든. 근데 4종류밖에 지정이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 그러면 염기가 2개씩 짝을 이뤄서 염기 2개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한다면 몇 종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AA, AT, A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종류잖아. 4 곱하기 4니까 16종류의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AA, AG, AC, A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뭐 GC도 되고 GG도 되고 GT도 되고 G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럼 경우수가 모두 16가지 생기잖아. 4 곱하기 4니까. 그치? 16종류야.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니까 매우 근접하긴 했지만 어때?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종류,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면 염기가 3개 식상을 이루어야 돼요. 펜이 왜 이래?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모두 몇 가지의 경우수가 생기는 거야. 진짜 성이 약하네. 그렇죠. 유예순 4종류가 결정되잖아. 4의 3승이니까. 그치? 그러면 20종류를 지정하기에는 46가지의 경우수가 생기니까 너무 오버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20종류를 다 지정하려면 최소한 DNA 염기 3개가 짝을 이루어야만 20종류를 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요 세 쌍의 염기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세쌍 염기라 불러요. 예. 세쌍 염기라 부르고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 불러요. 트리플렛 코드.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그냥 직역한 거죠. 뭐 새쌍둥이 암호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새쌍 염기가 돼요. 그래서 염기 3개가 모여야지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염기가 쭉 있으면 여기 AGT가 무슨 아미노산, TGA가 무슨 아미노산, GTA가 무슨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전부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3개씩 이루게 되면 가지수가 64종류 64가지가 되는데 너무 오버 아닙니까? 20종류 표현해야 되는데 64가지가 되면 한 20가지는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한 44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64가지가 다 어떤 정보를 표현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2가지 또는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AA가 만약에 가라는 아미노산에 대한 이 가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표현을 한다면
AAG도 AAC도 가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적으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평균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이론점이 있냐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해서 만약에 염기가 하나 바뀌었다 치자. 염기 하나 바뀌어도 재수가 좋으면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얘기야. 정보에는 변화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보가 바뀌는 걸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 불러요. 이상한 희귀망측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희귀망측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끔 염기 하나 바뀌어도 재수만 좋으면 그냥 그대로 아미노산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침묵 돌연변이, 사일런스 뮤테이션을 불러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변화가 안 느껴져요. 암이 막 생기고. 암하고 좀 경우가 달라요. 암은 좀 다른데, 그건 여기 우리가 통합학에서는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침묵 돌변이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mRNA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염기 배열이 각각 어떤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UCA. A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전사라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기들이 어떤 단백질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염기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표현한다? 3개씩 짝을 이뤄서. 그래서 여기 A, G, T, 그 다음에 T, G, A, 그 다음에 G, T, A 요것씩 3개씩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요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요 3개의 짝을 우리 뭐라 불러? 세쌍 염기라 불러요. 영어로 아까 썼듯이 요거를 영어로 트리플렛 코드라 불러요. 트리플렛 코드라 부르고 여기가 바로 아미노산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DNA의 트리플렛 코드가 전사가 됐죠? 여기 전사가 됐단 말이야. 전사가 돼서 mRNA, 메신저 RN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AGT에 대응하는 염기가 뭐야? 얘는 UCA죠. 봐봐. AGT가 전사되니까 뭐가 만들었어? UCA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여기에 상호적 대응을 하는 RNA 염기별 3개. 요거죠. 요게 대응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요 RNA 염기별 3개를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렛 코드가 전사가 됐어. 그러면 mRNA 염기별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mRNA 염기별 3개, 즉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는 요 염기별 3개 바로 뭐라 부르냐면 코돈이라 불러요. 코돈. 그래서 여기 DNA 염기별이 전사되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코돈이 되는 거야. 얘를 코돈이라 불러요. 코돈. 그래서 요 3개가 짝을 이뤄서 역시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여기 297페이지 봐봐. 297. 자, 297페이지 보면 코돈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상단부에 컬러풀로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바로 코돈표예요. 한번 보자. 그 RNA의 염기별이 만약에 UUU로 돼 있으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외웁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이건 주어집니다. 이걸 왜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고 RNA 염기별 3개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지정을 했을 때 이걸 바로 코돈이라고 부르고 그 코돈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만약에 mRNA 그 코돈이 예를 들어서 뭘로 하면 좋을까? UUU였다 치자. UUU였어. UUU면 페니알라닌을 지정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U가 A로 바뀌었다 치자. 원래 UUU였었는데 U가 A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UU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AUU니까 뭐야?
AUU는 뭐죠? AUU 아이소류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기별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달라붙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형질이 전혀 달라지게 되겠지.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돌연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염기배열, 유전 정보가 바뀌면서 핵에 망측하고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 불러요. 돌연변이는 통합과학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코드에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는데,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리보솜으로 가서 U, C, A, C, U, C, A, U 이렇게 있으면 이 mRNA 염기배열 코돈을 3개씩 끊어 읽어요. UCA 또 하나 빠졌잖아. 아이씨, 이게 나이 때문이야. 이제 타겟이 저거 바뀌었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뭐요? 아이 때문이라고. 야, 그렇게 들었어도 말을. 그러니까 혜원이가 나한테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예. 나만 탓할 수 없습니다. 예. 재방송 들어야겠.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할머니까지 뭐 하는 거 들어야겠.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몇 대가 지고 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얘한테 한번 단둘이 있으면 어때? 얘가 70이래요. 40대 후반에서 50. 아닙니다. 30대. 감사합니다. 아, 50대 후반입니다. 저희 아빠랑 비슷하지. 50대 후반이고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환갑입니다. 진짜로? 네. 저희 아빠가 어제가 생일이셨어요. 아, 그래요? 57세. 아, 제가 좀 나이 많습니다. 네. 나대지 마시고요. 저희 엄마랑 저는 동갑이십니다. 왜요? 58. 예, 엄마랑 동갑입니다. 나이를 알려주는 소리인데 서울 나와요. 왜요? 보통 숨기시고 20대다 25이다 이거. 숨길 수가 없죠. 내 외 겉에서 숨기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자, 요게 mRNA야.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리보솜에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염기배열을 3개씩 끊어요. 그래서 UCA죠. 그럼 UCA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아미노산을 등 뒤에 짊어지고서 와서 척 붙어요. 누가? tRNA가. 아까 했던 요 tRNA 있죠? 이게 운반 RNA란 말이야. 얘가 등 뒤에 어떤 아미노산을 딱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있다가 얘가 UCA니까 UCA가 뭐죠? UCA가 뭐죠? UCA가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요 3개를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딱 여기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서 등 뒤에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와서 딱 붙여요.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번역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또 ACU죠? ACU면 여기에 대응하는 RNA가 와서 붙어서 ACU니까 뭘까? ACU 한번 책 봐봐. ACU가 뭐야? ACU 예? 트레오닌. 여기서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여기다 붙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세린이 오고 그 다음에 트레오닌이 온 이유가 뭐냐면 DNA 염기별이 AGT, TGA이기 때문에 코돈이 UCA, ACU로 된 거고 그 결과 여기 세린, 여기 트레오신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 때 어떨까? CAU니까 여기에 어떤 아미노산이 달라붙을까? 확실해.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지. CAU. 시스틴. 근데 데시코돈이랑 동결코돈은 그것도 설명할게요. 그거 원래 통합과학에선 몰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궁금하니까 설명드릴게요.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아미노산 갖다가 부끄러워요 하면서 계속 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쭉 체인처럼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전체의 흐름 이해됐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바로 단백질 합성이고 그 단백질 합성 과정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전사가 있고요. 전사가 있고 하나는 번역이 있어. 전사 앤 번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 핵에서 일어나요. 번역은 리보솜에 일어나. 자, 정리하면 전사라고 하는 것 핵 속에서 DNA 염기 배열로서 mRNA의 염기 배열을 결정하는 과정을 바로 전사라 부르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mRNA의 코돈에 의해서 원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북치는 과정, 그래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번역이라 불러요. 오, 그래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얘가 세린, 트레오닌, 히스테린 이런 순서로 아미노산이 배열된 이유가 DNA 염기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의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갈 뿐이지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거꾸로 갈 수 없고 항상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른다. 즉 모든 유전 정보의 본질은 DNA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이 바로 센트럴 도그마, DNA 중심 이론이에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맨 첫 페이지에 페이지 292페이지 봐봐요. 292페이지 보면 생명 중심 원리가 있죠. 생명 중심 원리. 그것이 바로 모든 유전 정보의 중심은 유전 정보, 즉 DNA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쪽으로 흘러간다. 거꾸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센트럴 도그마, 바로 DNA 중심설인데 이것이 일부 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다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수정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수정된 거는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페이지 293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293페이지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기 293페이지에 2번에 보면 중요 개념 체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빈칸 채우시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빈칸 채웠죠? 293페이지에 기억엔 뭐야? 전사. 니은 뭐야?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여기다 응용을 해보는데 문제를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300페이지 봐봐요. 300페이지. 자, 300페이지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그림은 RNA 염기서열과 유전 부호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드표가 나와 있죠. AUG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RNA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아미노산이 순서로 배열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한번. 남이 해주는 거 보면 땡큐죠. 근데 본인 직접 하려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이름이 A고 B. 예, 그렇게, 예. 원래는 다 이름이 있죠. AUG면 메사이오닌 이런 아미노산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 다 했고, 예. 갖다 붙여봅니다. 쉽게 하는 사람 아주 쉽게 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시작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해요. 근데 이제 시작 못하는 사람은,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야. 자꾸 회원이 자꾸 그러면 사실 직시했다는 명예훼손으로, 예, 열받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저기 혜원이 별명이 북중리로 바뀌는 거 아니야, 혜원아? 북중리? 난 별명도 많을 것 같은데. 별명 없어요, 혜원이는. 소식가. 바보. 자, 나대지 마시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다 부릅니다. A, E, C, G. 근데 AEC가 한번 만들어. A, E, C, G. A, E, C, G. 모두 4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봐봐요. 12번입니다. 자, 그림 가부터 다는 각각 DNA, RNA, 폴리펩타이드 순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가가 이제 폴리펩타이드고요. 나하고 다가 있는데 나하고 다 중에 어떤 것이 DNA고 어떤 것이 RNA일까? 나가 DNA고 다가 RNA야. 두 가지 갖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DNA는 이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 근거는 DNA는 T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DNA고 다가 RNA를 다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RNA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DNA 염기 배열을 보고서 만든 것이 바로 RNA야. 그러면 이 다라고 하는 RNA는 1번 사슬을 읽었을까? 2번 사슬을 읽었을까? 2번. 1번을 떼가지고 2번 나온 거. 자, 1번을 전사했을까? 2번을 전사했을까? 2번을 전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번의 다라고 하는 RNA는 2번 사슬을 거꾸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하고 1번 사슬은 배열 순서가 어때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T 대신에 U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다 RNA 사슬에서 기억의 염기가 뭐가 들어갈지 쓸 수 있겠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 A, G, U. T 아니야. RNA는 T가 없습니다. A, G, U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문자로 써도 돼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대문자로 썼잖아요. 나대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294. 내가 발음이 안 좋은가? 294. 알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